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아주 독특한 철학 체계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인데요. 바로 율포 정종일 씨의 공모자 철학입니다. 특히 병을 치유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예를 들면 뼈를 다스리는데 뼈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소리를 사용한다. 이게 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네, 그 지점이 사실 이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그 훈민정음의 자음 모음 구조에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우주의 근본 원리, 그러니까 공, 모, 자.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요. 이걸 인간 존재, 또 우리 몸, 나아가 저 치유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독자적인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기호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요. 이 공모자 철학의 어떤 뼈대, 그 원리를 좀 파악해 보고요. 훈민정음이랑 우리 몸, 또 소리, 그리고 치유, 이게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본 축, 공모자 개념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공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인데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봐요. 하늘 텐 같은 거죠.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 우리 인체에서는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잖아요. 바로 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생명의 바탕이 되는 거죠. 아, 피군요. 그럼 하늘과 땅, 사람을 이어주는 건 뭐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일종의 매개자 역할, 울림의 통로라고 표현하죠. 훈민정음에서는 모음, 이가 이걸 상징하고요. 몸에서는 이제 뼈를 감싸고 또 장기를 품고 있는 살에 해당합니다. 아, 살.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전통적인 천지인 사상에서는 사실 땅의 역할이 좀 약했는데 이 모를 통해서 그 역할을 되게 강조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땅의 역할을 복원시킨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는 이제 구체적인 형상, 생명의 씨앗 같은 거예요. 사람인을 나타내고요. 훈민정음의 특정 자음들, 잉, 밈, 읒 같은 것과 연결시키고 우리 몸에서는 구조적인 기둥, 바로 뼈에 대응시킵니다. 내 뼈. 이렇게 문자와 신체를 연결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이 철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리를 통해 이 원리들이 발현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각 원리가 어떤 원초적인 설의 공명과 연결된다는 해석인데요. 예를 들어 공은 머리 전체가 맑게 울리는 듯한 느낌. 콧소리 공명 있죠. 두개골 공명. 그거랑 같다고 보고요. 모는 좀 편안하게 가슴이나 배 쪽에서 울리는 콧노래 공명. 그리고 자는 가장 본능적인 표현이잖아요. 울음이나 웃음. 그런 공명과 연결된다고 설명을 해요. 아, 소리 공명? 네, 창시자가 또 뇌파 연구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소리와 신체 연결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질병이라는 것은 이 공, 모, 자, 이 세 가지 울림의 조화가 깨진 상태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근본적인 불균형 상태. 이걸 모근병이라고 진단합니다. 모근병? 그럼 치유는 당연히 이 깨진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일 테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파격적인 치유법이 나오는 겁니다. 소위 비선형적 교차 매핑이라는 방식인데요. 비선형적 교차 매핑?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를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뼈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반되거나 다른 차원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뼈 이야기가 나왔군요. 가장 단단한 구조인 뼈자의 문제는 가장 미세하고 근원적인 소리, 콧소리 공명, 공의 소리로 다스린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반대로 끊임없이 흐리는 액체인 피, 공의 문제는 가장 역동적인 표현, 울음과 웃음 공명 자의 소리로 다스리고요. 와, 정말 반대네요. 그럼 살은요? 살모는 그 매개적인 속성처럼 아까 말한 콧노래 공명, 모의 소리로 품어주듯이 다스린다고 해요. 이게 상식적인 접근이랑은 정말 거리가 머네요. 그렇죠. 미세한 파동으로 단단함을 풀고 격렬한 움직임으로 막힌 흐름을 뚫는다. 이런 역발상적 논리인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간에게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 복본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아주 깊은 믿음 때문이에요. 복본, 스스로 회복하는 힘? 네, 심지어는 원래 병에 걸려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로요.
외부 개입보다는 내면의 자율적인 치유력을 거의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문제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실천 원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 안에도 그 복본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걸 존중하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그냥 지켜보는 태도, 그런 거죠. 개개인이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는 작은 우주다. 뭐 이런 관점이 반영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모자 철학을 살펴봤는데요.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고유 문자에서 시작해서 우주론, 인체론, 소리철학, 그리고 정말 독창적인 치유법까지 아우르는 상당히 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인상 깊었던 건 역시 그 비선형적 치유 접근법이었어요. 뼈를 콧소리로, 피를 울음이나 웃음으로 다스린다는 거요.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자가 치유력, 복본을 강조하는 지점도요. 단순한 상징 놀이가 아니라 이걸 어떤 실천적인 논리로 만들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철학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공, 비움, 모, 품음, 자, 해결,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개인의 몸과 마음 치유를 넘어서요. 과연 이 공모자 원리가 창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이나 경제, 사회 같은 더 넓은 영역의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확장 가능성의 경계는 어디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